편의 영화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인생은 영화처럼 생각변화 연구소 현정화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할 영화는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선정한 영화는 나의 특별한 형제입니다. 2018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연기파 배우 신하균, 이광수, 이소미 출연해 화제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준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함께 살펴볼게요. 예, 나의 특별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보고 말씀하시나 했어요. 우리가 이제 네. 벌써 특별한 형제가 됐나? 막 이런 생각했어요. 정확하게 남매로. 알겠습니다.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나라 영화를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의 특별한 형제, 어떤 형제인지 줄거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비상한 두뇌를 가졌지만 동생 동구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는 지체장애를 가진 형 세하,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췄지만 형 세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지적 장애를 가진 동구.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온 특별한 형제입니다. 어느 날 형제의 보금자리 책임의 집을 운영하던 신부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지원금이 끊기게 되고 각각 다른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은 헤어질 위기에 처하는데요. 세하는 책임의 집을 지키고 동구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 수영장 알바생인 미현을 수영코치로 영입하고 동구를 수영대회에 출전시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인물이 형제 앞에 등장하면서 형제는 새로운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두 사람에게 펼쳐지는 좌충우돌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 좌충우돌 이야기 기대되고 그 어떤 그 빌런이 등장을 했길래 이 형제가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걸까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친형제는 일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각각 다른 장애를 가진 두 형제가 일단은 등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 세하는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지체 장애를 갖고 있고 동생인 동구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98년 책임의 집에서 만나 서로를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죠. 세월이 지나 동구와 세하는 성인이 되고 그들을 돌봐주던 신부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신부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은 말이야, 누구나 태어났으면 끝까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남깁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끝까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신부님의 대사이고요. 그런데 참 그 형제의 집 책임의 집,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떤 든든한 그래도 울타리가 있었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울타리가 사라지게 된 지금 상황입니다. 동구하고 새 앞에 펼쳐진 세상이 사실 그렇게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신부님이 떠난 후 일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두 사람은 함께 은행에 가게 됩니다. 세하는 동구에게 도장을 꺼내라고 설명해요. 예. 동구야, 이건 초록색이고 작고 평평하잖아. 도장은 검은색이고 네 엄지만큼 두껍고 키는 막대 사탕만 하고 끝은 네 머리처럼 둥글어. 도장 하나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켜보는 직원들은 답답해하죠.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진 동구에게는 도장 하나 꺼내는 것도 어려운데요.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이 두 형제에게 얼마나 느리고 오래 걸리는지 영화는 현실감 있게 보여줍니다. 예, 그렇군요. 신하균 씨가 그 형으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광수 씨가 이제 동생으로 나오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 은행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 형제들에게 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울까. 참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서 약간 답답하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장애인의 시각에서 보여준다는 점이 이 영화가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임의 집에 지원금이 끊기면서 책임의 집 식구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아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브레인입니다. 책임의 집 식구들과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던 세아는 돈이 부족하자 모자란 돈을 봉사시간과 거래하게 되어 이후 봉사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봉사시간을 팔게 되는데요. 불법적인 봉사시간 판매로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만 더 큰 문제가 닥칩니다.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책임자가 없는 책임의 집은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되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어 각각 다른 시설로 가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여서 서로 이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주고 또 친형제만큼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지내온 그 두 형제이기 때문에 각각 떨어져서 다른 시설로 가게 된다는 건 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일 텐데 그럼 영화 속에서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고민에 빠져있던 세하에게 동구는 수영하러 가자고 부탁하고 함께 수영장에 오는데요. 이날은 수영대회가 있는 날이라 일반인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었고 아르바이트생 미현과 세하가 대화를 하던 도중 동구는 수영장 물에 뛰어들게 됩니다. 수영 선수보다 월등한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던 동구의 실력을 보고 세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동구를 수영대회에 출전시켜 상금도 타고 지금의 처지를 TV 출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동구가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수영 코치인 미현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동구와 열성적인 코치인 미현, 세하의 두뇌가 만나 수영대회 목표로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예. 이제 뭐 열심히 연습해서 코치도 있고 대회에 나갈 일만 남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회를 나가기도 전에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수영대회 신청, 접수 마감 시간에 늦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가 마감되었으니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죠. 도망가는 담당 공무원을 쫓아가던 세 사람은 복도에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장애인이어서 마감이 좀 늦었다. 장애인이어서 미연 씨 구청에 전화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 좀 넣어줘요. 라고 세아가 말하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묻는 미현에게 세아는 답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안 하면 누가 우리 쳐다만 보는 줄 알아요? 결국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를 접수하고 동구는 수영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누가 우리 쳐다나 보는 줄 아냐는 세하의 말에는 그동안 차별받아온 장애인의 애환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쉬운 문제인데 뭐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좀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배려를 하자. 그런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좀 이 영화가 주는 내용 자체가요. 뭐 최근에 있었던 그 사실 그 서울에 그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뭐 또 시위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일도 좀 네. 생각이 나고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이건 장애인이 아니건 서로 도와가면서 또 살아야 된다. 또 이런 메시지를 영화가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저도 MC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세하는 사실 동구가 수상대회, 수영 경력으로 수영 코치로 자립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회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립을 위해 아파트를 신청하고 지원금을 알아보는데요. 어느 날 동구의 엄마가 TV에 나온 동구를 찾아보고 오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동구와 살고 싶다는 동구 엄마는 재판을 하게 되고 동구가 엄마를 선택하며 두 사람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동구는 엄마와 함께 세하는 시설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서로가 없는 일상은 불편하고 낯설기만 하죠. 헤어진 형제는 서로를 일상에서 그리워하다가 여러 사건을 겪으며 극적으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인생은 영화처럼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영화를 좀 소개를 해주셨고, 이 세하와 동구라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장애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는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장애인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모습을 일상 곳곳에 녹여내 많은 비장애인들을 돌아보게 한 영화인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의 실제 인물 최순규 씨와 박종열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육상효 감독은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보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둘의 모습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는데요. 실제 두 주인공과 장애인 단체들의 자문을 얻은 제작자의 노력은 장애를 특별한 삶의 조건으로 규정하거나 동정 어린 시선에 구속시키지 않고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특별한 형제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영화처럼 지금까지 생각변화 연구소 현정화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